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으로 일하면서 지금 제 소속은 원래 소속은 프랑스어과입니다. 유기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제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랑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거점 도시들은 다 다녔는데 이렇게 주로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입학 설명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제가 여기는 꼭 달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입학처장을 맡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입학사정관 사업 신청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이렇게 교육부에 신청하는 게 있어서 달려갔다가 지금 여기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또 우리가 시간이 한 25분 정도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대학은 Come to Meet the World 이렇게 이제 슬로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훅스는 이제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라고 해서 우리 대학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외국어에 기반한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3월에 핵 안보 정상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해서 서울의 많은 대학 중에서 우리 한국 외대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우리 한국 외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이 가장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국내가 아니라 세계로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올해 이제 가장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는 거니까 크게 오늘 이제 설명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 위주로 주로 시간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학년도에 이제 우리 외대의 이제 새로운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우리가 예전 같으면 7, 80년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외국어로 이제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외국어 일변도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영어 학부라든지 영어 학부 또 이제 통합한 것은 영어 학부는 이제 세개 학과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이제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라는 것은 이제 용인 캠퍼스를 가리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글로벌 캠퍼스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제 관련 학과들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대학도 융합 일본 지역 학부 또는 중국어도 중국 외교 통상학부. 예전 같으면 아시다시피 중문학과, 중어학과, 중국어 지역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더 이제 특성화 쪽으로 이렇게 맞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개편보다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캠퍼스, 용인 캠퍼스에서는 한국 학과를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LD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LD 학부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신문 보도도 많이 됐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혹시 또 여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이것만 좀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D 학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준비한 그런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또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것이 바로 LD 학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D 학부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LD라는 것이 Language and Diploma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대학이 이제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대학 이제 프로그램을 일컬어서 The Best Foreign Language Program이라고 of the world죠. 그죠? 그렇게 이제 칭하셨는데 외국어는 뭐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잘 하는 것이고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디플로머시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 바로 외교 통상 쪽입니다. 그 다음이 언론이죠. 그래서 외교통상부에는 즉 외교부로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죠? 외교부에는 서울대 다음으로 우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사들도 현직 대사도 많이 있고요. 제 친구도 지금 카자흐스탄 대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묶어서 Language and Diplomacy LD 학부라고 약칭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너스쿨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너스쿨 개념으로 하는데 아너스쿨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도 가셔서 인터넷에 보시면 옥스퍼드 대학의 우든 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학점 4.0 이상 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우든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아너스쿨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LD 학부를 지금 새롭게 신설해서 이거는 이제 학과입니다. 전형이 아니고 학과를 신설한 거죠. 42명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줄 수 있는 온갖 특전을 지금 이 학생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속의 그랑즈 에콜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프랑스어과니까 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데 유니버시티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능, 바칼로레아만 보면 다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유니버시티, 여기 유니버시티하고 또 그랑즈 에콜이라는 곳도 요것도 대학입니다. 여기도 고등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그랑즈 에콜을 가게 되는데 그랑즈 에콜은 각 분야별로 인문학 또는 이제 정치, 사회, 외교 이게 이제 국립행정학교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 몇몇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여기는 1000명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엘리트 교육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다는 엘리트는 전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기보다 이제 훨씬 힘든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LD 학부를 그랑즈 에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랑즈 에콜은 뭘 배우는 곳이냐면 여기 이제 유니버시티에서는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좀 아카데믹하죠. 근데 이제 그랑즈 에콜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전문적 지식,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전에 니콜라스 사르코지 다 여기 국립행정학교 그랑즈 에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그랑즈 에콜 졸업하게 되면 바로 행정부에 졸업생을 데려다 놔도 어느 정도 일이 돌아가게끔 그래서 약간의 실무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LD 학부에서는 그래서 고급 전문 지식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종래의 그런 이제 그 정액과하고 좀 다른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올해부터 외모고시 없어졌습니다. 외모고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로스쿨처럼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외교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로스쿨은 각 대학에 두고 있죠. 그죠? 그런데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과정으로 석사 과정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재학 중 외모고시 합격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4년 동안 잘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이수를 해야 대학원을 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D 학부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42명이 들어와서 자기는 해보니까는 외교보다는 오히려 이제 회계사라든지 이런 게 더 맞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non-foreign language죠. 비어문으로 이제 국제통상 경영, 뭐 국제통상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1, 2등을 하는 영어 통번역과 함께 1, 2등을 다투는 그런 리딩 디파트먼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이중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언론이라든지 행정고시 하고 싶어 하면은 이쪽으로 이중전공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쪽은 나는 뭐 아랍 중동 전문가가 되고 싶어 혹은 EU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면은 우리 포런 랭귀지는 이제 우리 학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45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중 전공을 하면 되고 또 LD 학부가 올해 이제 뭐 월등히 영어 통번역이나 국제통상 이런 학과보다는 점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2명이 난 자신이 없다 하면은 다른 여타 학과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중전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를 돌리는 그런 심장의 엔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제 그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학 특전에서 입학하게 되면 국소형 1등급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4년 전액 장학금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는 4년 반액.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들어오면 이제 4년 반액 장학금 받게 되는 거죠. LD 학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선 배정, 그러니까 해외 교환 학생이라든지 또 우리 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코트라 한국무역진흥공사하고 해서 국제 인턴십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턴십이 있지만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우선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전공 우선 배정.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인기 있는 그런 학과는
학점이 한 4.3 정도에서 잘립니다. 그런데 LD학부 학생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이중 전공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 학기는 무조건 기숙사 우선 입사, 그리고 기숙사비 면제, 기숙사비는 첫 학기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면제하고. 근데 이런저런 것보다 이제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이거는 LD학부 학생들 특전, 정말 부러운 특전이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대학원 진학 시에 통번역 대학원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가장 35년 동안 브랜드가 1위를 유지하는 좋은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2년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이제 석사 과정도 다 이제 장학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국제지역대학원을 들어가면 입학시험 면제에다가 2년 장학금인데 여기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통번역대학원 1차 시험 면제가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겁니다.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이제 2차 시험이 있거든요. 1차, 2차. 근데 1차는 필기시험이고 2차는 구술시험입니다. 오럴 테스트인데 예컨대 10명이 지원하면 8명이 1차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이건 뭐 서울의 요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명만 남겨두고 이제 구술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1차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제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지금 이제 부러움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교수로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저것 다 제공한다 해도 이 밑에 게 안 되면 저는 LD학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게 뭐냐면 고급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지식 교육 프로그램, 말하자면 전문 지식이라 그랬죠 아까, 그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래의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실효성 있게 학생들을 국립외교원이라든지 지금 국제기구 또 동번역 필드 이런 데로 이제 진출하게끔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교수진 확보라든지, 그러니까 실무 출신의 그런 교수들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대학 출신만 해도, 그런 좋은 뭐 대사급 출신만 해도 뭐 무수히 많습니다. 뭐 석좌 교수로 지금 당장 10분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는 외대 졸업생 동문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를 이끄는 문자 그대로 로코모티브, 그런 견인차가 되도록 지금 이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수험생 여러분도 아시고, 첫 해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잘 홍보도 좀 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첫 해가 사실은 이제 입학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입학생이 1회 입학생이 되겠죠, 그죠? 성적은 가장 낮으면서 혜택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D학부에 진짜 조금 학생들이 우수한 자녀를 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시 미봉책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진짜 우리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외대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 학생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부에서 4년 전액 장학금, 그랑제골 수준의 이제 전문 지식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인턴십 이렇게 갔다 오고, 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 여기서 장학금 받으면서 이렇게 수학을 하면 국립외교원 국제기구 통번역 필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통번역 제가 잠시 저도 이제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국제회의 통역사들은 월 급료가 수천만 원이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국제회의 통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행 통역하는 거 있죠? 따라다니면서. 그거는 우리 프랑스과 3학년도 합니다. 근데 국제회의 통역은 거의 스포츠와 같습니다. 이거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뭐 학력이 좋은 그런 학교 나왔다고 해서 되고, 안 그런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고독하게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긴장감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건데, 어쨌든 거기까지 국제회의 통역사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LD학부가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LD학부를 너무 많이 자랑했죠.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수시 입학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한 가지만 정시해서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뭐 작년 내내 경론 끝에 교수들끼리 경론 끝에 이제 요 4개 단과대학, 서양화대학 8개 학과, 동양화대학 8개 학과, 사회과학대학 2개, 인문대학 3개 학과, 이 학과를 광역화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역화라는 것은 일종의 학부제죠, 그죠? 그래 들어와서 그 2학기 올라갈 때 배정하는 과를 배정하는 지금 대학도 있고 단과대학도 있고 또 1년 지나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8개 학과라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전형별로 이렇게 막 그 쪼개지죠. 학과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30명짜리 이렇게 특수학과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면 정시에서조차 10명 미만의 단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명을 뽑는다든지 5명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류 넣기가 겁나죠. 그래서 이번엔 다 합쳐서 여기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7명을 한꺼번에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진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157명을 모집해서 만약에 여기 이제 서양화대학 같으면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게 아무래도 선호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제 그 학과에 갈 자신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157명에 속하면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적으로 다시 거기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론 끝에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시를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수시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수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시에서 이제 총 모집 인원이 저희들이 한 2캠퍼스 서울 캠퍼스하고 글로벌 캠퍼스 합쳐서 서로 한 1,700명 약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3,400명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40%, 서울 캠퍼스 같으면 한 63%로 수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은 저희들은 이제 흡스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466명을 선발하죠. 하는데 서류 평가 100%에서 3배수 정도를 1단계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 50%.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학생부가 이 속에서 30%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을 보는 그런 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입학 사정관 전형 본령에 맞게끔 서류 평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또 이제 뭐 교외에서 받은 그런 뭐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정말 교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진짜 학교생활 충실형 철저하게 여기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1단계 성적 30%, 인적성, 작년 심층 면접이라고 했는데 70%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역시 면접을까지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면접을 줄였습니다. 50%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을 70%로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차 합격자 면접 때문에 합불이 바뀌는 경우가 건 30~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면접을 좀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입학 사정관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 없고요. 서류 그 평가도 교사 추천서는 사범대학 제외하고서는 없습니다. 그래 서류 간소화 이게 또 지금 새 교육부의 그런 방향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교사 추천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입학 사정관 전형이 우리가 이번에 신설한 것인데 우리 학교 아까 그 이제 국제기구 진출이나 국립외교원 진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흡스 디플로맷 전형을 이건 전형입니다. 신설 학과가 아니에요. 전형입니다.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24명을 선발하는데 아까 이제 LD 학부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모집 학과는 그럼 어디냐면은 영불, 독, 러시아, 스페인, 아랍, 중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불, 독서, 중일, 아랍 이게 우리 통번역 대학원에 있는 주요 8개 언어입니다. 예, 통번역 대학원에는 8개 언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명씩 선발해서 3824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잘 보세요. 서류평가 100%로 해서 5배수를 뽑아가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심층 면접만 합니다. 근데 면접이 이제 좀 깁니다. 면접이 한 30분.
예, 이렇게 해서 기본 소양, 전공, 심화 면접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로 지금 심화라고 해서 이 언어로 그 면접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그런 글로벌 소양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그 외교나 국제관계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특히 이제 이쪽은 이제 외국어 특기자들이죠, 그죠? 그쪽으로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그 흡스티폴맷 전형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학 사정관 전형은 다른 대학도 이렇게 보시면 장학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외적으로 특별히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4년 반액 장학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진학할 때 국제지역 대학원을 진학한다면 입학시험을 면제시켜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수능 최저학력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는 건 아마 지극히 예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입학 성적이 점차 신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원 외로 사회배려 대상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학생부 교과 50, 서류평가 50% 이렇게 선발을 하되 수능 최저 없고 면접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수시 모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논술 전형입니다. 올해는 각 대학이 특히 주요 대학들은 논술을 많이 이제 폭을 늘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논술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대학도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703명을 선발하고 서울 캠퍼스는 전부 모든 모집 단위의 모든 학과에서 논술을 봅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용인 캠퍼스는 동번역대학, 경상대학 두 군데만 이제 논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하는 적성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대학하고 유사하니까 우선 선발 학생부 30, 논술 70, 일반 선발 학생로 내려가면 50, 50 이렇게 돼 있는데 학부모님들 이제 좀 짐작하시다시피 학생부의 편차는 거의 없습니다. 각 대학이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학생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논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논술을 아무래도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주요 대학들은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등급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일단 객관적 전망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상당히 합격권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다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보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 우선 선발은 국수영, 우리는 BAB입니다. 사회탐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회탐구 하나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혹은 국수형 100분의 합이 280 이상 이렇게 되고요. 일반 선발은 국수형 사탐 중에 3개 영역이 아니죠. 2개 영역이 합이 4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는 우리가 외국어 대학이기 때문에 사회탐구에서 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한문 또는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과목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합4라고 하니까 조금 겁을 내시는데 실은 우리 대학 내용을 가만히 보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로 가면 3개 영역 등급 합이 6, 그 다음에 100분의 합이 258, 또 2개 영역 일반 선발 그럼 2개가 합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자력 논술 이런 거는 이제 오늘만 공개하는 거지 이거는 모집 요강 같은 데 없습니다. 그죠? 작년 그러면 이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이제 지원은 논술 4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만 이렇게 논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죠? 각 대학이 다 높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결시율이 한 30-40%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 최저 학력을 못 맞춘 학생도 있고 또 각 대학이 수능 보고 나서 근 2주 동안에 이렇게 주말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겹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시율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춘 학생은 1251명 밖에 안 돼가지고 5.3대 1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우선 일반을 다 합쳐봐도 수능 기준을 넘은 학생들이 14.1대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평균이 이렇게 198.5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방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교에서 한 3등급이 평균입니다.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습니다. 근데 3등급이 평균이고 또는 이 국어, 영어, 사회 같은 경우 80 내지 85, 수학 같으면 70 내지 80 이 정도가 평균입니다. 우리는 등급 또는 원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논술고사는 저도 뭐 출제위원장을 이제 논술 출제위원장을 한 몇 번 해서 논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교과형이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내지만 올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려고 합니다. 외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논술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작년보다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 교과서에서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장님들 같이 만나보면. 자, 그러면 이제 논술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주로 이제 제시문 AB라고 해서 우리 대학 같으면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고 몇몇 대학은 영어 제시문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내고 이렇게 한글로 된 이제 텍스트를 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요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영어로 하니까 상당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해서.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학만이 아니고 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만 냅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수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다 그런 단어가 있으면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정의 이제 맥락 때문에 못 바꾸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각 줄을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한글로 된 게 더 어렵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 파악하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나 거기 지원 못하겠어 하면 오히려 역어로 지원해 보는 게 좋아요. 네, 역어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적성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캠퍼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인데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30-70, 일반 선발 50-50 해서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데 학업 적성 평가가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과 적성형이라 해서 수능 시험하고 유사하게 오지선다형으로 그래서 국수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이제 영어가 수학보다 조금 20, 30으로 많습니다. 자연계는 글로벌 캠퍼스에는 자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문항 80분 이렇게 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 전형. 요것도 여기 계신 분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리더 전형은 이제 일반 전형 끝났고요. 논술 적성고사는 이제 글로벌 리더 전형은 뭐냐면은 외국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인 외국어 성적이 이제 있는 학생들 전형입니다. 없는 학생들 전형도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공인어학 성적 30%, 외국 에세이 70%, 학생부 수능 최저 없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외국어, 영어 잘하는 학생들 위주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거꾸로 공인어학 성적 70%, 에세이 30%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 거의 해마다 그랬습니다. 토플 점수 한번 보세요. 서울 캠퍼스 평균이 120점 만점에 117.7이면 정말 이건 제가 입학처장으로 봐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높은 점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익도 990 만점에 서울 평균은 988.6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올해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117점은 떨어지고 되고 116점은 떨어져야 된다. 116점, 117점이 영어 실력이 그렇게 차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요거는 지원 자격으로만 토플 105점 이상이면 다 서울 캠퍼스, 95점 이상은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수는 30%만 반영을 해요. 그리고 에세이로 70%를 하기 때문에 에세이가 결정적입니다. 에세이가 30%일 때도 에세이가 굉장한 작용을 했습니다. 120점 만점자도 에세이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70%니까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과정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인 외국어 성적은 없지만
학교에서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이렇게 해서 영어를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공인 외국어 성적은 없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외대가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학생부 30, 영어 7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연탐, 중계 이제 2개 영역 합 4, 글로벌 같으면 2개 영역 합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은 실질 경쟁률은 서울 캠퍼스 1.3대 1, 글로벌 캠퍼스 0.5대 1.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달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형은 입시만 본다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 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경쟁률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어 에세이는 어떻게 시험을 낼까? 요거는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을 이번에는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요렇게 작년 같은 경우 한 4줄 정도 이렇게 지문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영어로 쓰는 학생은 영어로 쓰게 되고 우리말로 돼 있죠. 문제는 또 외국어로 기타 외국어 불어로 하는 학생은 불어로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보다 약간 길어질 수도 있고 내용이 논리력을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첨가될 수도 있지만 작년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LD 학부 학생들은 조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정말 온갖 특전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일반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형 우선 선발입니다. 100분위 합 288 이상. 그다음 일반 선발은 100분위 합이 284 이상입니다. 또는 국수형 등급 합이 4인인데 합 4는 이론적으로는 282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또는을 둬서 넓혀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 가군 11명, 다군 11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한 160여일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점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제 난 이제 올해는 틀렸어. 늦었어 하면서 이제 다소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서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60여일이면 저도 옛날에 고시를 공부했지만 고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어려운 시절에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 낙관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얼굴에 돈만 보이면 천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굴에 땀이 보이면 그 얼굴은 반드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린다면 반드시 좀 이성으로도 낙관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모쪼록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